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02년 릴케의 가을날입니다. 1900년대 들어 실증주의에 입각한 자연과학의 발전과 현세적 물질주의의 기세가 저작거리의 삶에 두루 광범위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902년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제국주의 시대 우생학적 경향의 인류학과는 구별되어 종교를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중심의 종교에 국한시키지 않고요. 범지구적으로 좀 더 넓은 영적 환경과의 연속성산에서 실용주의의 고유한 경험론적 연구를 통해 그 긍정적 역할에 윌리엄 제임스는 방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1909년 다원론적 우주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되풀이 강조되고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유심론적 실제론자, 정신물리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구스타프 페이너의 영향하에 쓴 이 책에서 윌리엄 제임스는 전 우주는 살아있고 인간, 동물, 식물 등의 개별적 의식이 더 넓은 집합의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파하는데요. 이러한 우주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제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인 우주가 된다는, 그러니까 실증주의와는 다른 노선의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 실증주의나 물질주의와는 대조적인 접근은 이탈리아의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가 1902년에 발표한 미학이란 책에서도 분명합니다. 크로체는 직관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을 구분하는데요. 논리는 과학에서처럼 보편적인 개념을 구하지만 직관은 예술에서처럼 개별적인 표현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그에게 예술은 직관이자 표현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는 순수한 직관 안에서도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는 1918년 예술적 표현과 전체성이란 글에서 보편적 인간성은 참된 직관의 우주적 양상이라는, 예, 쉽지 않죠? 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흥미롭습니다. 언제 발표한 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의 시 무제를 한번 볼까요? 그대가 스스로 던진 공을 받아잡는 동안은 모든 것이 그대의 솜씨요 그대 능력의 대가이지만 영원한 공연자가 그대에게 그대의 중심으로 정확하게 미나란 스윙 동작으로 신이 만든 거대한 다리의 전 곡선 중에 한 곡선을 따라 던진 공을 그대가 불시에 잡게 되는 경우 그대가 공을 잡을 수 있음은 그대가 아닌 세상의 능력이라오. 예, 보편적 인간성은 참된 직관의 우주적 양상이라는 크로체의 표현과 무언가 관련될 듯 싶어서 인용해 보았어요. 아니면 1907년에 출간된 신시집에 실린 표범은 릴케가 1903년에 발표한 시로 임 자르댕 데 플랑테 파히란 부제가 붙어 있는 시로요. 릴케가 파리 식물원에서 표범을 보고 쓴 시라고 합니다. 그의 시선은 지나치는 창살에 하도 지쳐 더는 아무것도 붙들지 못한다. 그에게는 흡사 수천의 창살만 있고 수천의 창살 뒤에는 아무 세상도 없는 듯하다. 극히 작은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는 날렵하게 힘찬 발걸음의 부드러운 행보는 위대한 의지가 마비되어 서 있는 중심을 도는 힘의 춤사위 같다. 다만 이따금 동공의 장막이 소리 없이 거칠 뿐. 그러면 하나의 상이 사지에 팽팽히 뻗은 고열을 지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고는 심장에 가서
존재하기를 그친다. 예, 창살로 막힌 식물원이라는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 속박되어 버린 표범의 우주가 저작거리에서 인생의 굴레에 속박되어 버린 보통 사람들의 삶과 같다는 의미에서 시적 비유로 느껴지는 시입니다. 어쩌면 이제 막 결혼한 20대 후반 책임과 생존이라는 생활인의 역할에 속수무책인 자신을 비유적으로 릴케가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1902년에 그가 쓴 가을날은 시인으로서 릴케의 삶에 접근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으소서.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주시어 무르익게끔 완성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에서 깨어나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흩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네, 이 시는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연시라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주여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기독교 종교시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청소년기 이 시를 읽을 때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시를 다시 보면서 이 어긋남이 이 시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의무적으로 행간을 두어서 구분했던 거고요. 시의 전반부, 더함도 덜함도 없는 자연의 조화가 우주의 섭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하지만 후반부, 우주의 섭리가 인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는 의지처는 아니라는 자의식이 고개를 들게 되고, 이제 시인은 비로소 삶의 고통에 속절없이 노출된 존재의 조건과 마주하여 그 조건을 꿰뚫어 보기 위한 구도자로서 삶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을 보입니다. 릴케의 말을 인용할까요? 사람은 고독하다. 사람은 착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 비참과 부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운명일지라도 우리는 고독을 이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결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렇다면 가을날의 첫 번째 어귀, 주여 때가 왔습니다의 때는 어쩌면 실존적 결의의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시를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점에서 니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릴케입니다. 니체와 릴케의 인연은 루 살로메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이어지죠. 이 여인을 두 사람은 다 사랑합니다. 1902년 릴케는 조각가 로댕을 만나 그의 비서가 되는데요. 그렇게 1903년 릴케는 로댕론을 씁니다. 릴케는 로댕이 1880년경부터 작업에 착수해서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17년에야 비로소 석고 모형이 완성된 그의 대표작 지옥의 문에 커다란
관심을 보입니다. 이 청동 조각의 윗부분에 자리 잡은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만큼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인간의 조건을 사유하는 철학자나 시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니체나 릴케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지금은 체코 공화국인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에서 태어난 릴케가 가을날에서 표현한 깨어있는 사람의 불안은 10여 년간의 작업 후에 1923년 출판된 시집 두이노의 비가에서도 계속됩니다. 모두 10개의 비가로 되어 있는 이 시집의 제1비가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누구냐? 나 울부짖은들 천사의 대열에서 그 누가 내 울음에 귀 기울여 준단 말이냐? 심지어 그중 한 천사가 순간 나를 가슴에 품더라도 내가 감당 못할 그의 존재성으로 말미암아 나 쓰러질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우리가 가까스로 견뎌내는 저 끔찍한 것의 시작일 뿐, 경이로운 점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저 끔찍함에는 냉담하다는 것이려니 모든 천사는 끔찍하다. 예, 이렇게 끔찍한 슈레클리가 되풀이되는 그야말로 끔찍한 비가입니다. 그래도 행복이란 다가오는 상실에 한 발 앞선 한시적인 누림일 뿐이라고 시작하는 제9비가의 마무리에서 어떤 생명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라, 나는 살고 있다. 무엇으로? 나의 어린 시절도 나의 미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헤아릴 수 없는 현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예, 현 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인데요. 나중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중히 쓰는 어휘입니다. 하이데거에게 현 존재는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아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이며 언제나 매 순간순간에 새롭게 깨어나는 실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이노 9번째 비가에서 릴케는 헤아릴 수 없는 현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철학적 저술에 릴케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요.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릴케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0비가의 시작 부분에서 릴케는 가을날에서 단호하게 표현한 집 없음을 이제 이렇게 생명의 섭리로서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10비가의 시작 부분을 읽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봅시다.